사고로 숨진 9명 가운데 7명의 빈소는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됐습니다. 이 영장 사진입니다. 팀장님이 쓰시던 책상이라서 바로 치울 수도 없다는 동료들의 먹먹한 얘기까지. 일단 이 영정 사진의 주인공 얘기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밤낮없이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다는 이 시청 직원의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중증살동물이 일을 했어요. 가택세 무급자들 세금 증빙하고 있는 것이 너무 보람있고 자랑스러워서 자랑도 많이 하고. 고 김인병 팀장입니다. 장애를 딛고 구급 공무원 합격을 해서 5급으로 승진했고 사고 당일에 상까지 받았고요. 홍 기자님, 이분의 사연이 꽤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죽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마는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 동료들이 후배들이 해주는 말에서 또 우리가 그분의 인품을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김인병 팀장님이 장애를 딛고 9급 합격을 했는데 5급까지 또 승진을 하셨고 또 이날은 정말 너무 기쁘게도 이달의 우수팀상도 받고 동행 매력 협업상도 받고 좋은 상을 이제 2개나 받으셨는데 그날 비운에 어떤 비극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분이요, 뭐 그냥 일 끝나고 뭐 기분 좋게 회식하고 집에 갈 이게 아니라 매일 밤 11시 넘어 12시까지 일했다고 그래요. 우리 세금 계속해서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악덕 체납업자한테 어떻게든 국민의 혈세로 이 세금으로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이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날도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복귀를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후배들이 팀장님 가셨는데 이 책상도 당장 치우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큰 상을 2개 받은 옛 소설 있잖아요. 운수 좋은 날. 아이러니하게 변을 당했다. 큰형은 매일 일에 몰두했던 동생이었는데 밥 먹고 사무실에 복귀하다가 사고 난 것 같다. 이 고 김인병 팀장과 함께 정말 삶을 마감한 또 다른 시청 동료가 있습니다. 서울시청 세무과 직원 고 윤모 씨인데요. 곧 승진을 앞뒀고 김인병 팀장과 함께 식사 후에 야근을 위해 복귀하던 중에 참변을 대령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동료 직원들은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참 추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어제 오세훈 시장도 빈소를 찾았는데 다 참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이 서울시청 직원 외에도요. 근처 은행에서 함께 일하던 4명의 직원과 그리고 또 다른 병원 직원 3명도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신기하게 어떠세요, 아버님?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어떤 분이셨어요? 아니, 너무 좋죠. 내가 제일 좋아하죠. 착하고 성실하고 잘하네요. 우리 조카예요. 아까 김인병 팀장이 그날 상을 받고 7월 1일 그날 밤에 이제 안타깝게 생을 등지게 됐는데 그거 말고도요. 저 전지현 변호사님 그 앞에 있잖아요. S은행 신한은행의 은행원 4명도 승진 축하를 모였다가 이런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하루아침에 4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동시에 잃게 됐는데요. 저기는 그날은 사망한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승진 축하 모임이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이제 회식을 하고 편의점 앞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 승진 축하톡을 낸 직원이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떡이 그 다음날 회사로 배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전지현 변호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승진 떡이 배달됐다 사고 다음 날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은행 말고 병원 동료들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사실 이곳 많이 가시는 곳이에요. 저녁을 즐기러, 퇴근 이후에 술 한잔 즐기러 동료들 만나고 친구들 모이는 1호선 시청역 인근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도 북창동거리라고 불리는 그 먹자골목 많은 분들이 가기 때문에 귀갓길에서 참변을 당한 병원 직원 3명입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영정사진이 됐고 외아들 집으로 돌아오러 갈 걸 이런 먹먹한 사연까지 전해졌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이제 첫 번째 그 병원 직원 3분 중에 한 분은 용산에서 게임 CD를 샀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그래서 그걸 이제 아버지 신용카드 메시지가 울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용산에서 게임 CD를 샀는데 시청에서의 사고에서 내 아들이 이런 이제 유명을 달렸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예. 이렇게 용산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시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시청 쪽으로 넘어와서 얘가 맛집 골목이다 보니까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또 제주도 여행을 가족들이 이번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가자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30대니까 영정 사진이 미리 마련된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 이거 카카오톡 프로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아들이 보내줬던 사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영정 사진이 됐고 이 결혼 8개월 된 외아드님은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매주 월요일쯤마다 이 본가에 들려서 이제 부모님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랬다 그래요. 그런데 이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안 오니까 전화해서 왜 안 와? 이러니까 나 오늘 바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 생각은 그때 엄마 기다리니까 그냥 와 어디 간 거야? 와 하지 못한 거. 아들의 약속을 존중했는데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 사고 현장에 보면 이제 어제 수도권에 서울에 제법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는데 많은 분들이 저기 출퇴근 많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유동인구 많고 국화꽃 놓으신 분들 실제로 고이 편지 적어서 놓으셨던 시민들 추모 발길이 빈소뿐만 아니라 저 사고 현장에도 이어지고 있고 오늘 여러 편지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소개가 됐습니다. 저 당분간 그 해당 상인들도 일부에서는 또 국화꽃까지 무료로 나눠줄 정도로 저 인근 그 해당 상인들 그 소주, 메모 이런 것들이 좀 놓여 있고 저 자연강장제도 있고요. 그만큼 추모하는 물결들이 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물론 어제 오세훈 시장은 그 노년층에 대한 그 위험, 운전면허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특히 저 해당 지역 가드레일이 있는데 가드레일이 있어도 저런 사고가 발생했다. 물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를 냈기 때문에 급발진인지 급거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드레일의 전면 설치 혹은 가드레일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장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 미숙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고령자나 초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할 때 어떤 사회적 보안 장치를 하는 것을 사회적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요거는 좀 민감한 문제니까 두고 봐야 되고 사실상은 저 운전자가 음주를 했거나 약물로 한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68세라고 하면은 초고령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고 났을 때 그 펜스 즉 안전 가드레일 같은 걸 좀 튼튼하게 왜냐하면 이번에 안전 가이드가 뽑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하게 하든가 튼튼하게 해서 사고 났을 때 그 가드레일 받으면서 속도를 줄 수 있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를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 미숙이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사고 정확한 경위가 밝혀진 이후에 사회적 논의를 펼쳐가지고 아마 고령자 문제라든가 펜스 문제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여러 댓글들을 좀 먼저 오늘은 더 유독 살펴본 이유가 이제 이어폰 끼고 다니는 것도 좀 무섭다. 혹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았던 내 자신 무섭다. 이런 공포스러운 건데 이게 그분들의 잘못도 아니고 이게 인도로 차가 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사고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방어, 도보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금 미친 영향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서 빨리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서 사고 원인부터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속보 얘기 만나봤습니다.